자기애성, 성격장애, 완벽주의, 강박증, 경계선, 성격장애, 분노조절장애, 또 가스라이팅, 가해자고, 저를 항상 감정 쓰레기통으로 대했고요. 그러니까 그 감정 쓰레기통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고요. 다른 거는 뭐 다 어차피 다 해결도 안 되는 거 어차피 해결이 안 돼요. 그나마 그래도 감정 쓰레기통에서 제가 벗어났어요. 이 감정 쓰레기통. 감정 쓰레기통. 이거를 저는 제가 73년생이거든요. 제가 전화 통화를 안 한 지 이 감정 쓰레기통에서 벗어난 거는 얼마 안 돼요. 한 1년? 1년 정도? 여기서 벗어난 건? 이 이유가 뭐냐면, 이유가, 우리 큰아이가, 그때가 이제 작년이었으니까, 중1이었어요. 뭐, 작은 애는 아직 그냥, 초등학생이니까, 초4였나? 하여튼, 5였나 그랬어요. 4였을 거, 4. 어쨌든. 지금 저희 아버지가 이제 치매가 오시고 집안에 큰 문제가 생겼잖아요. 그러면 이제 아버지가 했던 사업도 치매로 인해서 여차저차 문제가 생기고 정리가 되고 그거에 이제 저도 이제 이래저래 해서 정리를 해드렸어요. 제가 다. 그거는 뭐, 당연히 뭐, 제가 큰딸이니까 그런 거는 당연히 집에서 어려운 일이 갑자기 생기면 모두가 같이 도와야 된다는 건 그거는 기본이니까 더 이상 말을 안 할 거예요. 그거는 뭐 고마워하든 안 하든 제 할 도리는 했다고 생각했거든요. 저는. 근데 문제는 이 감정 쓰레기통에서 벗어났어요. 저는 벗어났는데 그게 이제 진짜 계기가 됐던 거는 그러니까 하루에 제가 이제 결혼하고도 이제 제가 외국에서 살았어요.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루에 2번씩 전화를 해서 저한테 아버지 욕. 네 아빠가 오늘도 바람을 폈다. 네 아빠가 뭐 했다. 네 아빠가 이랬다. 네 아빠가 또 이랬다 저랬다. 계속 아빠에 대한 욕을 계속 저한테 전화로 해외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전화를 했어요. 하루에 2, 3번씩. 그래서 너무 힘든 거예요, 그게. 그래서 제가 한 번은 왜 자꾸 나한테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원래 어릴 때부터 저는 엄마의 감정 쓰레기통이었어요. 뭐만 하면은 저한테 전화해서 욕하고 아버지 욕하고 뭐 누구 이제 나중에는 또 동네 사람도 욕하고 어 그리고 그리고 저한테는 굳이 제가 뭐 친구를 데리고 온 적이 없기 때문에 집으로 제 친구에 대한 욕은 안 했던 것 같아요. 별로 친구가 없었으니까. 그냥 맨날 집 학교 바보같이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이게 바보 같은 게 아니라 항상 우울감을 갖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감정 쓰레기통이었고, 근데 그렇게 감정 쓰레기통을 사용을 했으면 저를, 그러면 그래도 기운이 복돋아지게 조금 칭찬도 해주고 격려도 해줄 수 있잖아요. 그게 아니었어요. 가스라이팅을 계속 지속적으로 내 탓을 하면서 어릴 때부터 이거를 저는 이 2가지를 반복적으로 했었어요. 당했었어요. 근데 음
그래서 계속 전화 오길래, 아까 뭐 얘기했던, 다시 돌아가는데, 계속 전화를 하길래 제가 한마디 했죠. 왜 자꾸 그런 얘기를 나한테 하냐. 그만 좀 해라, 이제. 듣기 싫다. 그랬더니 하는 말이, 그럼 내가 누구한테 얘기하니? 너 아니면 내가 누구한테 얘기하니? 의사한테 얘기하든가, 응? 아빠가 바람을 피우면, 이혼을 하든가, 변호사를 찾아가든가, 변호사나 의사의 도움이 필요하면 내가 도와줄게. 그거는. 이라고 말했더니, 뭐라 그랬더라? 뭐, 뭐라 그랬더라? 항상 그렇게, 제가 이제 몇 번 나중에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뭐, 딸도 아니라는, 네가 딸이니? 뭐 이런 식으로? 엄마 얘기 들어줄 수도 없니? 이런 식으로 툭 끊어버리고. 뭐 하면 전화 툭 끊어버리고. 그랬었어요. 근데, 이걸 이제 감정 쓰레기통에서 저는 1년 전에 벗어났고요. 전화를 제가 아예 차단을 했어요. 차단을 했고, 근데 이게 왜 차단을 했냐면, 벗어났던 이유가 중1 딸이 있었는데, 딸한테, 이제 이 감정 쓰레기통이 이제 저한테는 안 먹히는 걸 아니까, 굉장히 되게 영리해요. 이거 참, 영리하다고 해야 되나요? 머리를 잘 굴려요, 정말. 그래서, 자기애성, 인격장애 있는 사람들이 되게 똑똑한 것 같아요, 진짜로. 근데, 어쨌든, 이 중1 이제 딸이 키도 커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른으로 착각하는지 저라고 착각하는 것 같기도 하고, 옛날에 본인이 그래도 제 아이들을 되게 케어를 잘 했어요, 나름. 그러니까 전적으로 저는 맡기진 않았어요, 불안해서. 근데 이제 같이 보거나 할 때는 나름 워낙에 이 자기애적 인격이 어린아이가 들어와 있는 거니까 잘 놀더라고요. 그래서 뭐잘 봐주니까 뭐 제가 뭐라고 하겠어요. 그랬는데 자기가 본인도 원해서 그렇게 했고, 저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지만 본인이 원해서 했고, 나중에 또 그것도 공치사 해요. 응? 내가 그렇게 했는데 너는 고마운 것도 모르고. 어쨌든 이 중1 딸이 되니까 얘한테 이제 감정 쓰레기통으로 얘를 만들려고 하더라고요. 우리 큰 우리 아이가 딱 그러던 거예요. 얘도 이제 사춘기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 딸이 원래 되게 공감 능력이 좀 많은 편이에요. 뭐 날 닮았다고 하긴 그렇지만 많은 편이에요. 그래서 물론 제가 키웠으니까는 제가 키운 아이니까 그렇게 키워졌겠죠. 근데 계속 울었대요. 자기를 붙들고 할머니가 계속 운대요. 굉장히 안 좋거든요. 만약에 할머니가 우울증에 걸린 상태인데 아이를 붙들고 계속 운다는 거 아이잖아. 중1이 뭘 알아요. 저 어릴 때도 중학생 때도 저한테 뭐라고 부부관계 아버지랑 싸웠는데 막 난리치고 소리 지르고 몸싸움까지 했는데 나한테 안 말린다고, 너는 해결도 안 해준 못된 년이라고, 독한 년이라고 욕하더니 이제는 우리 딸이 이제 감정 쓰레기통이 될 뻔했던 거를 제가 금방 알아냈어요. 저까지는 어떻게 괜찮아요. 참은 그냥 그렇게 살았으니까 40년을 30 그렇죠, 40년을 어릴 때 빼고. 근데 우리 딸만은 그렇게 하고 싶지가 하면 안 된다고 해서. 그리고 어느 날 이제 밥을 먹으러 1년 전에 딱 갔었는데, 딱 그러는 거예요. 우리 딸이 이제 먹기 싫은 게 있으면 안 먹자. 이제 컸기 때문에 머리가 컸잖아요. 어릴 때는 할머니가 이거 입에다 넣어주고 막 억지로 넣어주면 그냥 먹었어요, 애들이. 근데 안 그러잖아요, 이제 중학생이니까. 그래서, 나 이거 안 먹어. 나 이거 싫어. 그랬더니, 딱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우, 얘 누구 닮아서 이렇게 고집이 세니? 아우, 고집 세. 저는 알죠. 이제 제가 딸한테 이제 나중에는 물어봤었어요. 그랬더니, 난 모르겠는데?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알죠. 저는 그 느낌을 알기 때문에, 이거 시작이구나. 라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그리고 2019년 새해 첫날 됐을 때,
이제 딱 갔어요. 이제 설날에 갔었는데, 그 다음에 제가 안 갔던 이유가, 집 안에, 그러니까, 남아 선호 사상이 좀 뿌리 깊게 있으셔서, 집 안으로 들어오는데, 여자는 재수없으니까 첫날 들어오면 안 되고, 처음 들어오는 게 남자가 들어와야 된다고, 우리 아들이, 둘째 아들이 있거든요. 걔를 억지로 끌고선 문을 열고, 우리 큰아이는 이게 밀치듯이 뒤에 있으라 그러고, 작은 아이를 빨리 남자 먼저 들어오라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또 제가 화가 확 난 거 참았어야 되나요? 그때?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그만 좀 하라고, 이제. 아버지도 저렇게 치매 걸리시고, 아프시고, 사업도 다 이렇게 엉망이 됐고, 지금 다 정리가 돼 있고, 이제 인생을 좀 새롭게 살아야 되지 않겠냐. 네, 그랬어요. 정신 좀 차리고, 그런 생각 이제는 버리고, 그랬더니, 저보고, 오히려, 물론 저도 화를 내긴 했어요. 너무 화가 났으니까. 화를 내면 안 됐었던 건가요? 하여튼간. 결국은 제가 너무너무 화가 났어요. 화가 나고, 그 분위기는 엉망이었고, 저는 계속 소파에 그냥 앉아서, 그냥 아이들이 있으니까 일단은 대충 밥 먹고, 그냥 가자. 그러고 저는 그냥, 니네 있을래? 갈래?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저는 그냥 가버리고, 그랬죠. 또 온갖 비난을 다 했죠, 저한테. 제가 아무 소리 안 했다면 엄마가, 제가 뭐 사과를 한다거나 저한테 그래 그렇게 네 생각이 그렇게 생각되면은 그래 이제 앞으로 내가 고쳐볼게. 나도 이제 앞으로 100세 되고 이제 나이도 있고 하니까 70이 넘었으니까 이제 90세까지 살려면 너희들하고 맞춰야 되지 않겠니? 이렇게 말을 하면 안 될까요? 안 되나요? 그건 제 생각인가요? 그랬으면 제가 그래 한번 이렇게 된 거니까 원래 남아소송 사상이 심했지만 아이들한테까지 그거를 강요하고 전파하는 게 저는 이건 안 되겠다, 끊어야겠다 싶어서 아예 전화를 차단, 차단을 했죠, 전화를. 아이들 전화까지도 다 차단시켰어요. 그러니까 알죠? 되게 영리하니까 알 거예요, 아마. 그래서, 뭐, 나중에는 막 이렇게 소리 지르고 그런데 아버지가 치매시다 보니까는 근데 전화 통화를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저는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 이제 이렇게 해서 약 문제나 이런 것들을 이제 제가 중간에서 인지 능력이 없으시니까 엄마가 이게 그 요양병원에서 뭐 약을 뭐 이렇게 해서 어머니한테 얘기를 했는데 어머니가 못 가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니까 제가 또 중간에서 이렇게 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또 만나야 되고 해야 되고 제가 또 해결해야 될 일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직도 벗어나질 못하고 있어요. 근데 감정 쓰레기통에서는 벗어났는데 이제 이 가스라이팅과 자존감을 깎아먹는 이제 협박을 하더라고요. 이제 협박이 아니라 원래 옛날부터 이랬었어요. 옛날부터 둘째 아이 태어나기 전부터 항상 협박은 했었어요. 경찰서 가자는 말 진짜 많이 했어요. 저보고. 뭐만 하면 경찰서 가지. 제가 살인을 저질렀는지 저는 우리 집의 재산을 제가 탕진한 적이 없고 탕진했다면 아들이 했거든요. 거기 그 이상까지는 제가 말하기 좀 그런데 여기까지만. 하여튼 그래서 저는 감정 쓰레기통에서 이제 벗어났고 아이도 이제 제가 차단을 시켰고 가스라이팅 이거는 이제 볼 때마다 이제 저를 이제 요즘에 가끔 이제 아까 전에도 만났고 요즘 자주 마주쳐요. 저희 옆 동네 살기 때문에 제가 일로 이사를 제가 실수한 거죠. 몰랐죠. 이런 것들을 제가 진작에 알았더라면 제가 이렇게 당하고 있다. 제가 피해자라고 알았더라면 옆에 이사 못 오게 했을 거예요. 근데 저는 전혀 몰랐어요. 너무 불쌍했어요, 솔직히. 불쌍하고 제가 엄마 아버지를 다 제가 보듬어야겠다는 그 생각밖에 없었어요, 솔직히. 어쨌든 감정 쓰레기통에서는 일단 벗어났어요, 저는. 진짜 끊어야 되는 것 같아요. 끊어야지 벗어날 수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조만간 또 이제 육체적으로도 이제 완전히
떼어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도 제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